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이제 간선 가닥수가 어떤 게 도대체 맞는지, 이 교재마다 다 틀리다, 이런 문의를 제가 좀 받아서 제가 방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실제 수신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촬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애매하면은. 그래서 제가 조건별로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참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파일이죠. 문제를 줬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출한다, 그죠? 산출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끝난 시점에서. 도면은 마지막 가기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제 우선 경보 방식 기준이 우리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죠? 이거 하나 필히 숙지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0층 이하는 그러면 다 일제 경보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닥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 교재처럼 발신기 세트에, 그죠? 발신기 세트에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경종, 단락,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그 발신기 세트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우리 또 이리 돼 있죠. 경종과 표시 등은, 그죠?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한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다 풀이를 해놨어요. 이게 가닥수가 가장 적게 나오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선로를 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선로를 증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닥수가 많아지니까 실제 지금 설계는 선로를 증설해서 설계를 하진 않습니다. 거의 뭐 99.9%는 다 경종, 단락, 보호장치. 이게 가격이 당연히 저렴하니까 설계는 경제성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1번을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방법을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일단 이 방법도 법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선로를 증설하면 다 이제 따로 보내주면 돼, 경종선을. 자, 그러면 이제 선로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수신기에서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락 보호 장치라는 게 수신기 내장형이 있고요. 수신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장. 수신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고, 만약에 경종이 단락이 되면 뭡니까? 수신기까지 와가지고 수신기에서 이제 뭡니까?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선로 증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알아본 결과 수신기에 내장하는 타입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팔리겠죠, 잘, 거의. 왜? 선로를 다 증설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에 우리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요거다, 요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제 경보 방식이든 우선 경보 방식이든 가닥수가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해요. 왜냐하면 일제도 다 선로를 각 층별로 따로 줘야지 뭡니까? 예. 만약에 뭐 5층짜리면 3층에서 단락이 나면은 다른 층 한 가닥 가면은 다 경보가 안 나가니까. 그죠? 다 따로 가야 돼, 이게. 누가 이렇게 시공하겠냐고.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맞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예? 근데 답은 뭐 다 맞다고 해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건데, 우리 문제를 기존에 있던 뭐 6층짜리인가 7층짜리인가 뭐 8층짜리인가 모르겠는데 6층짜리인가 그 문제를 응용해서 낸 겁니다. 조금 더 층수를 늘려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선로수는 최소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설계에서 선로수를 최소로 하는 거는 무조건 기본 가장 첫 순위 원칙이라. 최소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공할 때는요. 자탐에서 시공할 때는 저는 우리가 기본이 6가닥 아닙니까? 저는 8가닥 넣습니다. 두 가닥이 뭐냐면 스페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선이 잘려버리면 선을 또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공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한두 가닥을 더 넣어줘요. 스페어 선을.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설계 때부터 8가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소로 해라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설계할 때는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가지고 설계 도면상에 집어넣어요. 그거를 명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재처럼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명기를 해주고. 자, 그러면 선로수는 일단 최소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이게 이제 최소죠. 실제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답으로, 출제자가 답을 만들 때 이놈을 답을 만들 확률이 높다. 예? 이놈은 답으로 만들 확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걸 못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로수를 아마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뭐 선로수 최소 뭐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아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없어도 최소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발신기 공통선 한선 그리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 한선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수신기의 내부에 보면은 그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가 있는데 이 퓨즈 자체가 우리가 표시등 게 있고 경종 게 있어요. 이렇게 퓨즈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표시등에서 단락이 나면 이놈이 딱 차단을 해줍니다. 그게 수신기 내부가 기판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종 쪽에서 단락이 나면 이놈이 퓨즈가 딱 차단이 돼가지고 수신기 기판 내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표시등 공통과 경종 공통이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오더라도 단락을 표시등도 시켜보고 경종도 시켜보면은, 예, 경종 단락되면 이놈이 나가요. 표시등은 안 나가. 그러니까 공통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경종하고 표시등 공통선은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 같이 써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방하다. 그래서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한 가닥으로,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경종과 표시등 공통은 같이 써도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통선이 단락돼도 관계가 없어. 이게 차단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공통선이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표시등선하고 경종선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지. 단락됐을 때. 그죠? 경종 공통선이나 표시등 공통선은 관계가 없으니까 한 선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 다음에
7경계구역이 넘을 시 우리가 발생기 공통, 즉 회로 공통선은 우리가 산출을 해주죠. 증가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도 같이 증가한다. 있다고 보고 우리가 산출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교재처럼요 산출해 볼게요. 자, 교재처럼 산출해 보면 어떻게 가닥수가 나오는지 제가 일부러 답은 안 올렸습니다. 여기서 풀이를 해드리려고. 자, 여기 이제 조건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고 예시대로 답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지하 2층에 지상 11층짜리 건물이지.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적어놔. 그죠? 표, 발, 경, 회를 일단 적어 두시고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했다. 이 경우에는, 자, 이거는 지금 우선경보 방식이죠. 이거 끝나고 좀 이따가 일제경보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11층 요거 1번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1번. 자, 뒤에 걸리는 거 회로 하나죠. 그리고 경종 우선경보 방식 하나 아닙니까? 그죠? 한 개 층이니까 이거는 층별로 증가하니까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닥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 가닥수가 6가닥이 된다. 그죠? 1번은.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회로가 2개지요. 그죠? 우리가 왜 이걸 제가 만들었냐면 대부분이 예전에는 거의 7, 8층 밑으로 이하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5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3천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우선경보를 산출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선경보 문제였습니다. 일제경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11층수만 면적하고 관계없이 층수하고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옛날 문제들은 다 일제경보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종이 다 한 가닥으로 산출돼 있어. 교재 보면 그죠? 그래서 11층을 일부러 만들어 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2번은 회로가 2개, 경종도 2개 층이죠. 우선경보니까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가닥, 5, 6, 7, 8가닥이 돼요. 이렇게 8가닥.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이거는 2번이고 3번. 그죠? 자, 회로 3개죠. 경종 3개층 아닙니까? 하나 이렇게 6개, 7, 8, 9, 10가닥이 되는 거야. 3번은. 그죠? 그럼 4번은 그죠? 4번은 4개층, 회로 4개, 경종 4개층, 하나 이렇게 되겠죠. 8, 9, 12가닥. 그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은 5개. 회로 5개. 발신기 5개니까 5개 층. 하나. 14가닥이 되겠죠. 그죠? 그럼 6번. 이건 5번이고, 6번. 자, 6개. 회로. 경종 6개 층.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 6, 14, 15, 16가닥이 되겠네. 그죠? 그럼 7번. 동그라미 7번. 7개 회로. 7개 층. 하나. 14, 15, 16, 18가닥. 그죠? 일단 18가닥. 이거 이제 칠판 요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울게요. 그 다음에 몇 번이고? 8번. 자, 8번은 8개 회로죠. 발신기 8개. 경종 8개 층. 하나. 이렇게. 그러면 16, 17, 18, 20. 그죠? 맞죠? 8번. 8, 16, 17, 18, 19, 20가닥, 20가닥. 아니네. 이걸 빠져먹네. 이거. 요거 지금 7개 넘어갔잖아. 그죠? 그럼 이게 2개가 되는 거야. 어째? 2개가 되겠죠. 조건 돼서. 만약에 경종 표시 등 추가 조건이 없으면 요건 한 가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닥수는 8, 16, 17, 18, 19, 20, 22가닥이 되네. 그죠? 그럼 9, 9개 회로. 그죠? 그러면 9개 층. 하나, 2개 이렇게 됩니다. 18, 19, 20, 24가닥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10개 층이지. 18.
18, 22, 24 맞고, 그 다음에 10개 회로, 10개 층, 하나, 2개, 2개 하면은 26가닥이 되네. 요게 26가닥. 그죠? 그럼 수신기 요거는 맨 마지막에 뽑고, 요거는 그럼 6개죠. 지하층. 어떻게 됩니까? 하나. 그 다음에 12번 요거 봅시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회로 2개. 지하층은 경종 무조건 하나지. 그죠? 이리 가면. 그 다음에 하면 셋, 넷, 다섯, 여섯, 7가닥이 되지. 요거는 우리식대로 풀면 6가닥, 7가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11번 마지막. 몇 개입니까? 회로 13개. 층 12개 층이 지상 11개에다가 지하는 무조건 한 가닥이니까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개, 2개 이렇게 되네. 이거는. 그죠? 13개, 14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25, 26, 27, 28, 29, 30, 31가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이거 일단 적어 두시고요. 일단 요거는 적어 두시고 색펜으로 뭐 적색으로 적어 두시든 청색으로 적어 두시든 적어 두시고 옆에 이제 우리가 선로를 정설하는 경우 이렇게 또 산출해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됐다. 우리식대로 하면 이거는 경중 단락 보호 장치가 이제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발신기에 설치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렇게 뽑았고 그다음 딱 적색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선로를 정설하는 경우 또는 수신기에 경종 단락 보호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선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다 각자 다 보내줘야 돼. 선로를 싹 다. 그죠? 근데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한 가닥 갖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본 가닥수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경종선을 층별로 다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거를. 그죠? 똑같아. 요 가닥수까지 다 똑같거든. 요건 다 똑같아요.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은 요건 다 똑같아. 그러면 선로 정설이라 하더라도 그죠? 경정 표시등 공통선이 한 가닥이니까 이거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선로를 정설하나 안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지하 이 경우에는 선로를 층별로 지하든 뭐든 다 따로 해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왔어. 공통선과 네? 공통선과 경종 표시등 공통선과 경종선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물려서 이렇게 또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우리 방법으로 따졌을 때. 예? 그래서 점퍼해서 가는데 이놈이 봐보세요. 이리 되는 기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경종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경종이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선이 나오면 여기에 단락 보호장치가 있거든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닥 여기 물리고 한 가닥 이렇게 물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자체에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요 간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서 차단을 다 시켜주거든. 차단을 시켜주니까 이 간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입구에서 차단돼 버리니까. 예? 그런데 선로를 정설할 경우에는 이놈이 없거든. 여기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차단이 돼 버리면 이놈은 안 나가는 기라. 선로를 안 깔아주면 같은 선이니까 우리식대로 하면 그죠? 우리식대로 지하층 가닥수를 한 가닥으로 해버리면 지하층이 10개 층인데 우리는 다 짬바에서 갔잖아요. 왜? 입구에서 다 차단이 되니까 이놈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선을 다 세로 층별로 지하도 깔아줘야지. 예? 깔아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한 가닥 가면은 이놈 어느 한 층 지하층 한 층 때문에 단락돼 버리면 한 선이 다 같은 선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경보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로를 증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지하층도 다 새로 깔아야 돼. 층별로. 선로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거든. 예?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99.9% 위의 방식, 우리 교재대로 방식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가닥수는 회로 2개지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1층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 경종도 우리는 한 가닥 같잖아요. 이때 두 가닥이 가는 거야. 층별로 다시 딱 깔아줘야 돼. 이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 해가지고 8가닥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8가닥이 되는 거야. 이 경우.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수신기에서 출발하는 거. 회로가 13개죠. 그죠? 그럼 경종이 어떻게 됩니까? 경종 이때는 지상층, 지하층 다 그냥 층별로 다 깔아줘야 돼. 그러면 몇 개가 된다? 13개가 되는 거야. 우리는 12개였잖아. 지하층 한 가닥 해가지고. 근데 선로를 증설할 때는 다 새로 깔아줘야 돼. 지하층도 전부 다. 선로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닥 수가 어떻게 된다? 선로를 증설할 경우에는 32가닥이 되는 거야. 선로를 증설할 때는. 일단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풀면 되죠. 그럼 일제경보를 한번 풀어보자고. 일제경보를. 자, 일제경보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즉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지상 3층에 조금 더 해봅시다. 5층짜리로 해봅시다. 지상 5층에 지하가 2층짜리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만약에. 그리고 발신기가 이렇게 있다. 층별로 하나씩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수신기가 이제 1층에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닥수로 한번 산출해 보자. 우리식대로 하면은, 그죠? 우리식대로 하면은 공, 표, 발, 경, 회 일단 적어 두시고, 이건 동일하니까. 우리식대로 하면은 이게 일제다. 일제경보 방식이다. 일단 11층이 안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일제일 거 아닙니까? 요거 우리식대로 해봅시다. 경종 하나, 6개가 되죠. 6가닥.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회로 2개. 그 경종도 이거는 한항기라. 일제니까. 그죠? 입구에서 차단해 주니까 간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그럼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되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3개. 경종 일제니까 하나 무조건. 일단. 하면 넷, 다섯, 여섯, 7, 8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회로 4개. 그죠? 경종 하나, 6, 7, 8, 9개가 돼요. 그죠? 그럼 이거 6가닥이 되겠죠? 안 봐도 말단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2개, 하나, 지하는 무조건 한 가닥.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 가는 거, 이거. 회로가 몇 개죠? 1, 2,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되고. 그죠? 경종은 무조건 한 가닥 아닙니까? 일제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7, 8, 9, 10, 11, 12. 12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요거는 우리가 경종 단락보호 장치 내부에 설치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선로를 정설했을 때, 또는 수신기에 뭐 내장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가닥수. 똑같잖아, 이거는. 한 개.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 동일하고. 여기서부터 달라지겠죠. 여기서부터. 회로 2개. 그죠? 근데, 일제경보 방식일 때도 선로 증설할 때는 뭡니까? 각자 개별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른 층 화재 통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2개가 되는 거야. 경종이. 하나 해가지고 넷, 다섯, 여섯, 7, 8가닥. 8가닥.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회로 3개, 3개. 그러니까 일제든 우설이든 똑같죠. 선로를 증설했을 때는 하나 해가지고 6, 7, 8, 9, 10개.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회로 4개. 요거 4개. 그죠? 일제든 우설이든 관계가 없다. 하나. 8, 9, 12개. 그죠? 요거 6개 동일하지. 이게 어떻게 돼요? 8가닥이 돼요. 회로 2개. 경종, 지하도 따로 가야 된댔잖아. 선로 증설할 때는. 하나. 8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 가는 거. 요거. 회로가 7개. 맞죠? 경종 7개층. 지하든 뭐든 다 따로 가야 되니까. 하나.
14, 15, 16, 18가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선로를. 그죠? 이렇게는 안 한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뭐 이 강의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답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답을 쓸 때, 자, 그럼 조건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특별한 뭐 선로를 증설해라. 그리고 발신기에 뭐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해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경종과 표시 등은 하나의 공통선을 써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 답을 뭐 최소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은 저 선로 증설 방법은 추천 안 해드립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최소 개념에서 일단 벗어나잖아요. 가닥수가 일단 많아지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 조건이 나오게 되면 최소로 해라는 문구가 일단 있으면,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있으면 이거는 뭐 명확하잖아. 우리 식대로 하면 돼. 그래서 답을 써줄 때 어쩔 수 없어. 답을 써줄 때. 근데 이거는요, 관리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답을 다 우리 대부분이 있잖아요. 이 방식대로 썼어. 우리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로 해가지고 푼 사람들은 다 맞아. 그러면 이제 선로를 정설해서 또 푸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푸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맞다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답을 쓰실 때요, 우리가 이제 유효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효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두 가지로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식대로, 우리 교재대로 풀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뒤에 푼 방식 있잖아요. 선로 증설. 이렇게 적어주고 그대로 답을 하면 일단 두 개 다 답을 인정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게 간단하니까 요렇게 푸는 게 더 낫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일단 논란이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차이점은 뭡니까?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경종에 설치했을 때는 뭡니까? 일제는 무조건 한 가닥이고, 그죠? 그럼 우선경보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된다? 예. 지하층은 무조건 한 가닥. 그죠? 지상층은 층별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로를 증설했을 때는, 그죠? 일제경보든 우선경보든 뭡니까? 싹 다 추가해주면 돼. 지하든 뭐든 간에 추가해주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특징은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한 가닥만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경종 공통 따로 가고 표시등 공통이 따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플 필요 없어. 요 방식대로 우리 교재대로 푸시면 된다. 머리 아프게 두 가지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선로를 정설한 경우다. 층별로 선로를 추가해라. 이러면 이 방식대로 무조건 풀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그죠?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경종에 설치한 경우 해가지고 우리가 가닥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그러면 꼭 이걸 써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났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칠 때
이제 뭐 좀 애매하면 문제 조건이 애매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애매하면 이렇게 써 줍니다. 이렇게. 써 주고 산출을 하거든요. 왜냐면 출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많이 써 줘요. 애매할 때는 이렇게 써 주고 딱 풉니다. 그 기사 시험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이런 게 없었는데 뭐 무슨 단서 조항을 왜 달아주노. 그게 뭐냐면 명확하게 조건이 안 주어지고 이런 애매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써 주고 푸는 게 좋다. 그게 인제 저 기술사나 관리사 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가닥수는 자탐은 정리하시고 그죠? 예. 다음 시간은 결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